LA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엿새째를 맞으면서 검찰과 FBI가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LA 다운타운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민 단속 요원을 사칭한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 측이 받기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엿새째를 맞는 LA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는 주 방위군과 해병대 투입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FBI는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트럭 2대가 흰색 승용차를 앞뒤로 가로막습니다. 이어 차량에서 내린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며 다가갑니다. 국토안보부는 LA 시위 중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크리스찬 카마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마초의 부인은 차량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요원들이 최루탄을 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카마초 외에도 폭력 시위 가담자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시위 중 화염병을 소지한 혐의로 LA 지역 남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peacefully protest. No one's going to stop you. But as soon as you cross that line into violence, you're throwing stuff, you're throwing rocks, you're throwing bombs. That's unacceptable. It will not be tolerated. LA 카운티 검찰도 경찰 폭행, 절도,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폭력 시위자 8명을 기소했으며 12건 이상의 추가 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that speech crosses over from protected speech into illegal conduct, the people who engage in that illegal conduct will be prosecuted. LA 경찰은 어제 처음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로 약 200명이 구금됐지만 약탈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LA 올림픽 경찰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인타운 지역에 순찰을 강화했으며 LA 다운타운 지역에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가 주로 벌어지는 LA 다운타운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SBS 취재진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일이 벌어질 만큼 시위와 진압은 격렬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LA 시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 다시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To support immigrants and to fight for people's rights to be in America. 평화롭던 시위는 주 방위군이 한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급변합니다. 경찰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위대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지금 성감탄 터지고요. 또 체루탄으로 보이는 가스가 터졌습니다. 경찰이 체루탄을 발사하면서 여기 언론과 또한 시위대가 섞여 있는 데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쏜 고무총탄에 SBS 취재진이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20여 건의 약탈 행위가 벌어지자 LA시 당국은 도심 약 2.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저녁 8시를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실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가 잔뜩 둘러싸인 가운데 경찰들이 서서히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LA에서만 200명가량이 체포됐습니다.
군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주 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시위 장소에서 가까운 한인타운 교민들은 더 큰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연일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LA 도심이 텅 비고 직원들 상당수가 출근하지 못하면서 생업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했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니까 자바시장 쪽도 그렇고 한인타운 쪽도 사실 많이 걱정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군 투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We will not allow an American city to be invaded and conquered by a foreign enemy, and that's what they are.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시위대에 군대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그 시작일지 몰라도 끝은 아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있는 이번 주말에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 행사가 열리는데 이에 맞선 시위도 예고돼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창현 기자입니다. 강압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중단과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could get worse if we don't come out and fight. If we don't come out and show that we are willing to stand up for our rights, stand up for our First Amendment rights, stand up for the rights of immigrants. LA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보스턴, 애틀랜타, 시카고 등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의 그렉 에봇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는 미국 시간 오는 1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창립 기념일이자 자신의 생일인 이날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nd if there's any protester who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By the way, for those people that want to protest, they're going to be met with very big force. 열병식에 맞서 No Kings, 즉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예정돼 있어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민 단속 요원을 사칭한 강도가 침입해 여성을 결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지난 8일 자동차 수리점에 자신이 단속 요원이라고 외치며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여성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현금 약 1,000달러를 빼앗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30초 만에 이루어졌으며 용의자는 이민 단속용 조끼를 입어 실제 요원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요원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서 신분증이나 배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f you have someone representing themselves as immigration, you need to take a close look at that, and they should have a badge and a corresponding ID. 수사당국은 도주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열린 시위 도중 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다운타운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66살 여성이 차량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자 사람들이 황급히 도로에서 대피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이틀 동안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우선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또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자석과 히토류는 중국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We're going back to the terms that were agreed upon in Geneva for the release of some of those critical minerals and the magnets from China to the United States. 앞서 양측은 중국은 희토류를 더 풀고 미국은 기술 통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통제 완화와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에 들어간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단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We will roll the date forward to continue good faith negotiations. If someone is not negotiating, then we will not.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우리나라도 7월 초까지 유예된 상태로 지금은 10%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의 5월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해 지난달까지의 관세 전쟁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와 일치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아직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만 더 낮춰도 국가 부채의 이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물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적 동맹 관계에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머스크가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새벽 X에 지난주에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며 너무 많이 나갔다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머스크가 이 글을 올리기 전인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버드와 UCLA 출신으로 알려졌던 한인 심리학자 김민지 씨가 허위 학력 논란 끝에 사망했다고 가족이 밝혔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부고를 전했으며 향년 43세로 세상을 떠난 김 씨의 빈소는 서울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김 씨는 책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와 강연을 통해 명성을 얻었지만 학력과 추천사 모두 허위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판사 측도 모든 이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며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수영장에서 6살 소년이 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어제 포터 로더데일의 한 수영장에서 6살 소년 오스카가 물에 빠졌습니다. 소년의 비명을 들은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물로 뛰어듭니다. 구조자 로크 오카포 씨는 소년을 끌어올린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소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소년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으며 소년은 안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I don't feel like a hero. I just did what I have to do, and I feel good. I'm like blessed to be able to help this kid. 전문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다양한 무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을 익혀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등 의원 13명이 오늘 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으로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 넘겨받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사이 수사권 조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 등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 다수당의 정치 권력의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전에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은 의원들 차원의 발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번에 3가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광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의 3대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모레까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 의뢰가 접수된 뒤 3일 안에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이 1명씩 모두 3명의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은 이번 주 중에 진행되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특검이 임명될 전망입니다. 다만 3대 특검의 우선순위 등이 없는 만큼 임명 순서는 이 대통령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두 당이 진행 중인 특검 후보자 추천과 선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후보 명단이 정리됐다며 후보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1960년대생 변호사들이 거론됩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이 물망에 오르는데 이 가운데는 특검 추천에 동의한 인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되거나 사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는 대검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한동수 변호사도 언급됩니다. 일부 특수수사통인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제안을 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며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2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제출한 30쪽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려 했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직권남용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의 사실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면 조사에는 언제든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방문 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사기관들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염두에 둔 방어 논리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직후였습니다. 경찰은 출석 시한인 내일까지 기다린 뒤 3차 출석 요구 등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여사는 이틀 전 검찰에 적용된 혐의들이 모순되고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2,900 위로 올라온 건 3년 5개월 만입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 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단숨에 2,900선을 돌파하며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중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키워 결국 35.19포인트 오른 2,907.04로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2,900을 넘어선 건 2022년 1월 14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엿새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주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와 원화 강세 조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등 증시를 둘러싼 여러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들은 그렇게 저평가 해소 측면에 되게 주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어떤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가치 재고 정책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고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도 여전해 조만간 조정 국면을 거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 측이 받기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 측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친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 대화가 막힐 때마다 총 25번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돌파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하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번 이 친서 수령을 단호하게 거부해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는 유일하게 유엔 본부에 북한 외교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미국과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이곳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측은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실망을 한 만큼 만족할 만한 조건을 들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국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사이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방송 중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접경 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걸로도 풀이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지난해 6월 6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입니다. 군은 그동안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약 40개로 전방 곳곳에서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히 북한군이 지뢰매설, 초소 복구 등 작업을 하면 해당 최전방 가까이에 이동식 확성기를 급파해 심리전을 폈습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의 빌미가 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지난해 11월 28일까지 32회에 걸쳐 총 7천여 개 살포 이후 7개월째 잠잠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대남 소음 방송 중지 등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바람과 달리 북한은 영변에 또 다른 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인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평양 근처의 강선 지역으로 보이는데 1년에 10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 4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영변 지역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영변에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는데 농축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방식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농축시설을 통해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탄두를 만들기가 플루토늄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고요. 플루토늄보다 고농축 우라늄을 얻기도 더 쉽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50kg 정도와 고농축 우라늄 3,200kg 정도를 확보해 핵무기 140개 안팎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위의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누리자면 원심 불이익의 대수를 더 많이 누리는 것과 함께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북한이 영변에 추가 농축시설을 건설하면 매년 핵무기 4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이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LA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북아일랜드에서는 반이민 시위대 폭력 사태로 주택과 차량이 불에 탔고 경찰이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복면 쓴 시위대가 외국인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벽돌을 마구 집어던집니다. 거리에 차량 등이 불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섭니다. 벨리미나 등 영국 북아일랜드의 지방 소도시들에서 이틀 연속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관만 30명 넘게 다치고 6명이 폭력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택을 포함해 건물도 여러 채 불타고 파손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폭력 시위자들이 외국인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화를 피하기 위해 집 창문에 영국인 가정이라고 적은 종이나 영국 국기 등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And I utterly condemn the violence that we've seen overnight in Ballymena and in other parts of Northern Ireland, including against PSNI officers. 이번 사태는 14세 청소년 2명이 10대 소녀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습니다. 피고인들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루마니아어 통역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에는 인종적인 동기가 있다며 소수민족 공동체와 경찰을 겨냥한 폭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여름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이란 거짓 정보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반이민 폭동이 발생해 1,200명 넘게 체포되는 등 반이민 시위대의 폭력으로 이전에도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플러턴에 위치한 코요테 힐스 골프코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열린 예선전에는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한인 여성 골퍼 144명이 참가해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예선전에서는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8명이 가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8강전부터 결승까지의 경기는 SBS 인터내셔널 전 채널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000와 부상이, 준우승자에게는 상금 $2,000와 부상이 주어지며 공동 3위와 공동 5위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영화 암살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웅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영화 암살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지난 3월 시작한 한국 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로 오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문화원 아리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카바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열리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I-9 서류 준비와 이민 감사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벨몬트 파크가 개장 100주년을 맞아 기념축제를 진행합니다. 100일 동안의 벨몬트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벨몬트 파크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거나 라이드 앤 플레이 손목밴드를 온라인 구매할 경우 그리고 시즌패스 소지자에 한해 추첨으로 50명에게 평생 놀이기구 탑승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금융 서비스 센터를 뉴욕과 뉴저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주요 거점 지역 6곳에 한국기업 금융지원센터를 오픈했으며 어제 맨해튼 지점에서는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남쪽 교외 지역이 수돗물 질산염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니버시티 파크시는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질산염 농도가 리터당 11.9mg으로 연방 식수 기준인 리터당 10m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개월 미만 영아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치로 주민들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수를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꼭 1년 남았습니다. 한인들도 월드컵의 주인이 되어 차분하고 꼼꼼하게 전 세계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